안녕하세요. 권영원입니다. 36번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It would seem obvious. seem은 참고로 이렇게 뒤에 형용사 쓰게 돼 있죠. 뭐뭐해 보이다 라는 뜻인데요. 명확해 보인다. 뭐가 명확해 보이냐면 the more competent니까 뭐뭐 할수록 이라는 더 비교급이죠. 그 다음에 the more 여기도 이제 더 뭐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competent, 유능할수록 우리가 그 사람을 like the person, 그 사람을 더 좋아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다음 문장 by competence 여기서는 뭐뭐에 의해서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뭐뭐라는 것을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능력이라는 것을 I mean a cluster of qualities 나는 어떤 quality, 결합, 그 어떤 자질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한대. 똑똑하다든지 아니면은 능력인데 get things done 하고 나와 있죠. get 목적어 다음에는 원래는 투부정사를 쓰는데 pp를 쓰는 경우에는 이 관계가 수동이죠. 수동. 되게 하다라는 뜻이죠. 일이 처리되게 하는 능력이라든지 현명한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stand는 여기서 서다가 아니라 have 정도의 뜻입니다. 더 좋은 확률이 있다. Doing well at a life task. 우리 일을 더 잘할 확률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냐면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이제 뭘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have a lot to teach us.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게 많은 사람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싼다면 우리도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 여기서부터 결론입니다. 연구 결과가 역설적인데요. 문제 해결을 하는 그룹에 있어서 참가자들 who are considered are가 이제 동사 1번이 되고요.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이 되며 considered 뒤에는 요 competent가 보어 자리야, 보어. 여러분 보어 자리는 부사를 못 쓴다. 요건 자동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have가 이제 두 번째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유능하다고 간주되며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텐드가 이제 문장 동사가 되는데 텐드 not to be the ones 어떤 사람은 아니냐면 best liked 가장 선호되는 사람은 아니래. 그러니까 유능하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건 아니다. 왜냐? 한 가지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데 although we like to be around competent people 묶어버려. 우리가 유능한 사람 주변에 있기를 좋아하지만 those who가 지금 주어 역할이죠.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too competent 한 사람들은 makes가 이제 동사인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왜냐면 그들은 seem 뒤에도 형용사 쓴다 그랬지. unapproachable 내가 접근할 수 없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superhuman 한 것 같다. 전부 다 이제 보호 자리라서 부사를 못 쓰는 그런 내용이 됐다. 그리고 make는 여기서 사역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look이 지금 동사 원형이 되겠죠. make us look bad. 우리가 이제 나빠 보이게 만든다. 쟤네랑 비교했을 때 내가 못나 보이게 만든다. 그래서 if this were true, were라고 썼으니 지금 가정법이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we might like people more. 우리는 그들을 좋아할 것인데 if they reveal some evidence of fallibility.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라는 사람인 게 드러나면 더 좋아할 거래. 그러니까 유능한 건 유능한 건데 저 사람이 실수도 하네? 이런 게 있어야 더 좋아한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친구가 brilliant mathematician 뭐 수학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고어맥쿠니까 요리를 잘한다고 치면은 너는 그를 더 좋아할 것이다. Every once in a while 어쩌다 한 번씩 그들이 screwed up 조지는 모습을 봤을 때 더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은 너무 유능하면 호감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허당끼를 보여줘야 이제 호감도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겠죠. 사람들이 저를 실수하는 이유, 싫어하는 이유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글이 되겠죠. 37번 또 넘어가시면 컴퓨터 알고리즘은 인풋 데이터를 가져다가 generate some output from it 이렇게 끊어버리고 이시 가리키는 거는 인풋 데이터겠죠. 그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끌어내는 그런 알고리즘은 doesn't really embody any notion of meaning.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 확실히 그러한 컴퓨터는 does not have as its purpose. have가 이제 동사라고 했을 때 as its purpose는 묶으면은 its own survival and well-being. 요게 이제 have의 목적어예요.
해석할 때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이때 as는 뭐뭐뭐로 라는 뜻인데, 그럼 해석을 하자면 그러한 컴퓨터는 그것의 목적으로 그것의 생존이나 행복을 가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생존이나 행복이 목적은 아니란 얘기고, 그것은 어떤 인풋의 밸류니까 가치를 부여하진 않는다. 그냥 하는 거다 이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페어가 지금 명령문이죠. 비교해봐라. 컴퓨터 알고리즘을 뭐랑 비교해보냐면 waggle dance of honeybee. 이제 꿀벌의 춤과 비교를 해봐라. 그럼 꿀벌의 춤이 여기서 비교 대상으로 나왔는데, 그럼 얘네들은 뭐겠어? 목적이라든지 의미가 있는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컴퓨터는 이제 뭐 목적이라는 행동이 없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by which 하고 나왔으니까 이런 거 그냥 외웁니다. 전치사 플러스 위치를 쓰면은 뒤에는 항상 완전한 구조가 들어간다. 그냥 위치와는 다르게. 그래서 꿀벌의 춤을 생각을 해봐라. 꿀벌의 춤은 by which means a foraging bee. 그 by which means까지가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같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means는 수단이라는 뜻인데, 그 수단에 의해서 foraging bee가 ing가 이렇게 꾸며주죠. 사냥하는 이제 벌이 conveys.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동사라고 했을 때 to others in a hive를 묶으면 information이 이제 convey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석할 때 주의를 하시라는 얘기인데, 둥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음식에 이제 소스나 뭐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한다. 이에서 끊으면 그것이 발견한 음식이 되겠죠. 그래, 그 댄스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스타일화된 그런 움직임인데, shows 보여준다. B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how far away the food is. 의문사 how far the food 주어 is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며 in which direction 어떤 방향에 있는지, 즉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 이거야. but 그런데 이러한 input, 여기서 말하는 input은 그 정보를 담고 있는 댄스가 되겠죠. 이러한 벌들의 댄스는 does not simply program. 프로그램은 뒤에 투부정사까지 묶으면 오형식으로 볼 수 있겠죠.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프로그램 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다른 벌들이 그걸 하도록 프로그램 하진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이 정보를, 여기서 이제 그들이 가리키는 건 other bees가 될 텐데, 다른 벌들은 이 정보를 판단을 해서 comparing 분사 구문이죠. 그것을 다시 말해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정보인데, 그 정보를 their own knowledge of the sky, 그들의 정보랑 따져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 춤을 춰서 저기에 밥이 있다라는 걸 알려줬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따져본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벌들은 might not bother to make their journey. 그냥 뭐 안 가려고 해. bother to 부정사 하면은 굳이 뭐뭐뭐 하다라는 뜻인데 안 가려고 해. 왜냐면 considering, 얘도 분사 구문이죠. 간주하기 때문인데, 그 이시 가리키는 거는 journey가 되겠죠. 그 journey가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기 때문이래. 알겠어? 그래서 벌들의 인풋은 such as this, 해석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으로 해석이 됐네요. 해석시 주의하시고, is processed가 동사입니다.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in the light of는 뭐뭐뭐에 비추어 라는 뜻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 유기체의 own internal state and history, 이게 아까 말했던 자신만의 판단,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판단에 비추어서, 나의 상태와 역사에 비추어서 처리를 하며 there is nothing prescriptive, 이렇게 꾸며주죠. thing이라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그것의 효과에 대한, 여기서 이제 그 이츠가 가리키는 거는 인풋이 됩니다. 인풋에 대한 부정된 효과는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은, 자 정리해볼게. 알고리즘과, 컴퓨터 알고리즘과 벌의 댄스의 차이, 이거는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고, 벌의 댄스는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결정을 한다. 이 정도의 차이점을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8번 넘어가시죠. 38번은 주제는 간단해요. 바이럴이 아마 바이러스성 그리고 행동 전염이라는 얘기인데, there가 나오면은 동사 먼저 similarity가 되겠죠. 유사성이 일단 있다. 첫
첫 번째는 viral contagion A라는 대상, behavioral contagion 얘가 B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바이럴은 말 그대로 바이러스고요. behavior가 그 행동 전염이 되겠죠. 바이러스 전염과 행동 전염에 빵을 좀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아까도 국밥 한 그릇 때렸는데 살 빼야 되는데 빵이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존나 죽겠어. 500칼로리던데. 와. 먹는 순간 기름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 다 찍고 먹어야겠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시 공통점부터 출발한다. In close or extended PP 썼고요. proximity는 거리나 근접성이라는 뜻이에요. to others 묶어버려. infected도 PP니까 묶어. 바이러스까지. 그럼 해석을 하자면 공통점은 자 내용 잘 봐야 돼. 가깝든 멀든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타인과의 거리가 가깝든 멀든 그 사람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are 뭐냐면 more likely to become infected. 얘도 PP죠.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just as는 뭐뭐뭐처럼 이란 뜻인데요. 뭐처럼? People are more likely to drink excessively. 술을 많이 먹을 경향성이 있는 것처럼. When they spend more time in the company of. In the company of는 그냥 누구누구와 함께 란 뜻입니다. Heavy drinker. 술을 많이 먹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술을 많이 먹게 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통점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은 너도 감염된다. 뭐처럼? 행동 전염의 예시잖아. 이거는 술 많이 처먹는 거는 술 많이 먹는 사람 옆에 있으면 너도 많이 먹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통점이고 but there are important differences. 차이점도 있다. 한 가지는 뭐냐면 visibility. 그러니까 차이점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one difference가 생략이 돼 있겠죠. 한 가지 차이점 뭐냐면 가시성은 잘 봐잉. 행동 전염을 프로모트 장려하지만 but inhibits 억제한다라는 것이다. infectious 여기서 infectious라 그랬는데 위에서는 contagion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contagion의 형용사 형태가 contagious야. 그러니까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가시성이라는 거는 눈으로 얼마나 잘 보이냐를 나타내는 건데 눈으로 잘 보이는 성질은 행동 전염은 오히려 장려하지만 그 뭐라 해야 되지? 질병 전염은 바이러스성 전염은 억제한다. 예를 드는 거야. 솔라 패널은 태양광 전지란 뜻인데 이거는 행동 전염의 예시입니다. 행동 전염. 옆집이 태양광 전지를 달았네. 우리도 달아야지. 이렇게 행동 전염. 이거는 visible from the street. 거리에서 보이는 태양광 전지는 예를 들면요. are more likely to stimulate neighboring installation. 옆집에도 인스톨레이션, 설치를 하게 자극할 가능성이 크대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누구는 피하냐면은 visible 일, 겉보기에 일, 아프다라는 거는 지금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아픈 사람은 피한다.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 알겠어? 가시성이라는 거는 얼마나 잘 보이냐라는 얘기인데 행동 전염은 잘 보일수록 전염이 되기 쉽지만 바이러스성 전염은 잘 보면 피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another important difference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whereas는 반면에 란 뜻이죠. viral contagion은 항상 나쁜 거지만 행동 전염은 sometimes negative, sometimes positive 하기도 하다. 그럼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바이러스 전염과 행동 전염의 차이점과 공통점인데요.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근접할수록 전염도가 높다라는 게 이제 공통점이 되겠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 가시성 있죠.
잘 보이는 성질. 가시성은 행동 전염은 늘리지만 바이러스 전염은 낮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 뭐냐면은 행동 전염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만 바이러스 전염은 마이너스입니다. 항상. 아시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전염과 행동 전염의 공차 드십시오, 여러분. 39번 가겠습니다. 39번. 잠이란 거는 more than just resting. 휴식 이상의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animals that are hibernating. hibernating은 겨울잠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도 동면 하는 애들도 잠자는 기간을 가진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It comes as a surprise. 놀라운 일이다. 대부분에게. 그런데 주제가 이거일 것 같아. 동면과 슬립은 not the same thing. 같지 않다. at least는 최소한이라는 뜻이죠. 최소한 not from a neurological and metabolical perspective. 뇌과학적이나 어떤 신진대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같지 않다는 얘기야. hibernating은 being anesthetized. 이게 마취되다라는 뜻인데요. 수동형으로 썼죠. 동명사를 수동형 동명사로 썼죠. 마취되는 거랑 마찬가지다. subject, 그 대상은 unconscious, 무의식이지만 not asleep, 잠든 건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hibernating animal, 동면하는 동물도 needs to get a few hours conventional sleep each day. 매일매일 또 잠을 잘 필요가 있대. within the larger unconsciousness, 무의식 중인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동면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잠을 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면 상태에서도 잠을 자는 모드가 따로 있다라는 거야. 하루에 몇 시간씩. 추가적인 놀라움은 뭐냐면 bears, 곰이 가장 유명한 겨울잠 자는 동물인 곰은 don't actually hibernate. 와, 이 새끼는 또 동면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놀랍네요, 진짜로. 진정한 동면은 심오한 unconsciousness, 무의식적인 상태, dramatic fall in body temperature, 체온의 감소, 이런 게 32도까지 떨어져야 한다 이거야. 이 규정에 의하면 곰들은 하이버네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얘네는 stays normal, stay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일반적이기 때문이고 easily awakened, 쉽게 깨기 때문이라. 툭 치면 깬다 이거야. 그래서 그들의 윈터 슬립은 그냥 state of torpor, 휴면이라고 또 불리는 뭐 그런 상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동면과 겨울잠과 그냥 일반 잠의 어떤 차이점을 설명하는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0번 갈게요. 걱정. How we appear to others. 우리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걱정은요, 아이들에게서 보여진다. 또 비록 work가 또 주어입니다. 왜냐면은 do는 접속사잖아요. 뭐 Irving Stay Up이라는 사람의 연구가 보여주지만 뭐를 보여주냐면 그 효과는 나이마다 다르다. 근데 어쨌든 애들은 남의 시선을 신경을 쓴다 이런 얘기 같아요. 연구인데 관계부사가 이렇게 꾸며주죠. 아이들이 다른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걸 들은 상황인 거야. 그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그 연구에서 어떤 애가 딴 애가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는 연구야. 그랬을 때 어린 아이들은 were more likely to help the child in distress. when에서 끊고 그 고통받는 아이를 헬프할 가능성이 높았다. when 뒤에는 they are 과거 시제니까 they were가 생략이 돼 있는데 그들이 다른 아이들이랑 있을 때 언제보다 when they were alone 할 때보다. 그러니까 뭔 차이인지 알겠어?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 쟤를 도와줄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는 거야. but 그러나 나이 든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4학년이나 6학년쯤 그 효과는 역전됐다. 그들은 less likely, 그러니까 덜 도와주려고 해. when 마찬가지로 여기 생략 가능하겠죠. 그들이 친구들이랑 있을 때 뭐보다 when they are alone, 혼자 있을 때보다. 그럼 이 결론이 뭐냐면 더 어린 아이들은 feel comfortable ing, feel 다음에도 형용사를 씁니다. 감각동사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comfortable이라는 형용사는 원래 ing를 써요. 뒤에 뭐뭐뭐에 편해하다, 편안해하다, 편안해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형용사로 썼을 때. 그래서 어린애들은 acting when에서 끊으면 they have the company. company는 회사란 뜻이 아니라 동행, 함께 있음 이런 뜻인데 친구랑 함께 있을 때 더 편하게 행동을 하게 느낀다고.
반면에 나이 든 아이들은 feel more concerned, 오히려 걱정을 해. being judged라 그랬으니까 동명사를 수동으로 썼죠. 뭐에 대해서 걱정을 느끼냐면 그들의 또래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또 feeling embarrassed, 또 ing에다가 pp, 감정을 받은 거니까 fear 뒤에는 원래 이렇게 ing 쓰고요. 그래서 오버한다라고 쪽팔릴 가능성을 또 이제 걱정을 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뭔 차이인지 알겠어? 완전히 어린 애들은 남들이 있을 때 오히려 자기 본성대로 행동하는 게 편해. 그래서 가서 도와줘. 반면에 나이 든 애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저 새끼 왜 이렇게 깝쳐? 이런 반응을 들을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업은 뭐라고 이제 주목을 했냐면 디스커스는 참고로 뒤에 about을 쓰면 틀립니다. 요거는 고통 반응에 이제 토론을 하는데 less니까 덜 한다. 그리고 그것들의 대음이 가리키는 거는 고통의 소리가 되는데 less often이니까 덜 공공연하게 반응한다 이거예요. 어린 아이들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결론이겠죠. 나이 든 아이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이를 먹은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포커 페이스를 유지를 한다.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아주 어린 아이들과 혹은 덜 어린 이렇게 남을 도울 때의 차이점, 이게 주제가 되겠는데 핵심은 뭐가 된다? 타인이 있을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이것에 따라서 이제 반응의 차이점을 보인다라는 얘기죠. 완전 어린아이들은 옆에 남이 있든 말든 가서 도와주는데 조금 나이를 먹은 아이들은 괜히 깝치는 거 아닌가? 이런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41번 가겠습니다. One makes가 동사, questioning이 지금 목적어가 쓰였어요. so hard가 부어입니다. 권위적인 것에 의문을 던지는 것을 뭐가 그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그 어려움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데 관계부사가 childhood 꾸며줍니다. 관계부사로 쓰인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는 시기냐면 the way things are. the way things are는 아래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건 이래 라는 거를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시기, 그 시기부터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는 건데, 이것은 아주 언어 학습과 사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고 대부분의 것들 in childhood니까 이렇게 꾸며주면은 초기에 학습된 대부분의 것들은 non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없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잉글리시 알파벳이, 이건 이제 예시인데 영어 알파벳이 A로 시작해서 G로 끝난다거나 숫자가 1에서 10, 그 다음에 11에서 20이라든지 이런 사실들. 하지만 아이들은 spontaneously는 자발적으로 란 뜻인데요. 지가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question things, 질문을 한다고요. quite obvious니까 되게 명백해 보이는 걸 질문을 한다고요. 그래서 왜라는 단어가 어려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as는 뭐뭐처럼이란 뜻인데 어디에서처럼? Why is the sky blue? 왜 하늘이 파래요? 라는 그런 질문. 근데 answer, 답들인데 such에서 뭐와 같은 답이냐면 because it just is. 원래 그래 씨발 뭐 이런 답이나 because I said so.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뭐 토달지 마. 어쩔 거야 네가. 이런 식의 반응들은 tell,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냐? 그 아이들이 의문을 품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오케이? just because라고 했다고 해서, 혹은 persist in their questioning이니까 끝까지 질문을 하는 아이들은 are likely to find themselves가 제기 목적어 들어갔죠. 자기 자신이 dismissed or yelled at for니까 yelled at이니까 pp를 썼죠. yell은 반드시 at까지 써줘야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소리 지름을 당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야. 왜 때문에? for는 여기서 뭐뭐뭐 때문에 라는 뜻인데 왜 때문에? bothering adult, 성인들이 귀찮게 했기 때문에 무시받아 버린다. 이렇게 끝난다라 이거지.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명확하다 이거야. 이유가 있다고. 하늘이 왜 파랗냐? 많은 성인들은 그들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who said, 누가 말했냐? 스카이 컬러가
needs 다음에 to be pp를 썼는데 need의 경우에는 원래 to 부정사를 쓰고 수동일 때는 to be pp를 쓰잖아요. 이 경우에 to be pp 대신에 ing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겠죠. 누가 하늘이 파란색으로 불려질 필요가 있다라고 누가 말을 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한 사람이 블루라고 부르는 게 다른 사람이 블루라고 부르는 거와 똑같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과학적인 정답은 물리학에서 나오지만 이것들은 아이들이 찾는 질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답을 해줘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고 그들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며 no matter how는 동의어로 however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뜻이 아니라요. 아무리 뭐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irritating 하고 반복적이더라도 누구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의 압박을 받는 이라는 말은 성인을 꾸며줍니다. It is important to take them seriously. 여기에서의 them이 가리키는 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이제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가리켰는데 요거는 questions를 받습니다. 그래서 encourage 마지막에 to 부정사까지 체크하시면 지문은 끝났습니다.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은 아이들의 질문을 무시하지 말아라.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필요하면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